자, 김양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기서 좀 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제 하면 망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 거의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아직 그 아파트가 형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업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지금 땅을 파고 있거나 기본 골조라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땅도 아예 없어요. 땅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홍보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딱 가보면 벌써 이게 다 지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걸 지을 겁니다. 여기다 짓는가 보다. 이 사업계획이 확정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업계획이 전혀 확정된 바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이 땅 살 거예요. 여러분의 돈입니다. 네. 이제 첫삽 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첫삽 뜨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대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투자를 하시죠. 보통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재개발 조합이랑 똑같은 건가 보다. 네, 똑같은 게 아니고 당신들이 돈을 내서 이 돈으로 땅 작업을 해서 그 땅의 소유자들이 한 80% 동의를 하면 비로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해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 어떤 확고한 그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는 이제 정부가 신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사업을 해? 내 땅 사갔어? 이런 거잖아요. 본질은 똑같은 거네요. 똑같습니다. 택지 개발이랑. 예. 그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못 살 리는 없고 하지만 정부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고 막 진통을 겪고 길어지겠죠. 바로 그런 식입니다. 확실치도 않은데 일단 돈부터 내라. 가입금 3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역조합 사업인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인 대상 사업 토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50%가 사용승낙서를 낼 것,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한테 모집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누가 가서 그걸 받아와요? 업체들이 가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거기에 있는 지주분 한 분 중에 뭐 연세도 좀 되고 명망이 있다거나 또는 자기 말을 잘 듣거나 이런 사람을 한 명 뽑아서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드리고 추진위원이라고는 하지만 구에서 시에서 아무런 뭐 승낙을 받은 바도 없어요. 그냥 가칭 추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있던 그 철종 하나를 모셔오는 거죠. 임금으로 하나를 모셔오셔서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셔온 다음에 앉혀놓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들이 다 일처리를 합니다. 그 작업을 50%를 하는데 50%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정적인 토지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조합설립 동의서만 받아오는 거예요. 토지사용 승낙서를 50%가 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0%를 합쳐서 80%가 돼야지만이 조합설립이 됩니다. 조합설립을 하려면 지주는 조합원이 못 되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외부에서 끌어모읍니다. 예를 들어 석촌동 어디다 찍었으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가진 자는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케이 가입비 3천만 원을 내는데 그렇게 모집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송파구 어디에 있는 그 땅의 지주들의 50%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주들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그냥 땅을 매각하는 이익을 받고 땅을 매각하는 건데요. 사실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나도 아파트 하나 주세요라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나는 85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럼 내가 미쳤어. 내 땅을 왜 팔아? 라고 아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시고 제가 적당한 값을 쳐드릴 테니까 매매 계약을 해서 넘기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매매를 하면은 순간 이제 무주택자가 되죠. 그 다음에 조합을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대금과 적당히 상계를 하거나 또는 건물값만 주고 건물을 철거시켜버리면 무주택자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가입을 시키고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을 허용한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그 지역에 땅을 사들이려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고 나도 하나 주라 그러면 선생님은 부자셔서 이게 가입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든 편법으로 해서 주게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약간 봉익임선달식 사업인데 네. 근데 왜 이게 사기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토지주들은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사업을 해? 내 땅값을 뭐 주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이제야 이제 토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작업이 난항에 부딪히니까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리거나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런 봉익임선단실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무조건 지역조합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땅 작업이 이미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있어요. 2020년 12월 11일부터는요, 지역조합에 가입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를 해요. 최초 납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법 시행 전인 12월 11일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25평형, 30평형 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을 하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돈 받아서 이제야 땅 사러 간다고? 이건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아. 나 빠지고 싶어 할 때는요.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이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님들은 그래요.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왜 계약을 깨려고 합니까? 깨려면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 몰랐어요. 그러면 그걸 왜 몰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 보셔야죠. 알았어야죠. 읽어보고 사인했어야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속인 걸 입증해야 되는데 속인 걸 입증하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과장 광고, 확대 광고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게끔 그분들이 계약서에 깨알같이 다 써놔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요.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토지 확보가 별로 안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버릴까 봐. 그럼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확보 비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대외적으로 60% 확보했다, 뭐 이렇게. 진짜냐, 내놔봐, 서류 내봐, 우르르 몰려들어서 까봐,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동대방네 하는 순간 더 안 되죠. 사업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쉬쉬쉬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씩 빼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사업일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이런 장치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게 재건축 재개발보다 이점도 또 있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받으려면 되게 시간이 길게 걸려요. 한 10년 걸리고요. 투자를 하려면요, 요새 한남 뉴타운이나 뭐 성수나 뭐 서울 지역 내는요 최소한 1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현찰 10억이 있어야지만이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게 한 10년 묵었다가 괜찮은 아파트 하나 나오는데, 지역주택조합은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가입만 일단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수렁이죠. 수렁.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초기 투자 자금 매우 적어요.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 총 액수도 적습니다. 85제곱 이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3천만 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매우 빨라요. 빠르고 괜찮습니다. 대신에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사업이. 아예 안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좋느냐? 여기는 정말 괜찮은 사업성이 있는 곳이다. 누가 해도 여기는 참 좋을 텐데, 여기도 개발하면 좋을 텐데 라는 곳과 지주들이 동의를 많이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의 건전성, 그리고 추진위원장의 어떤 평판과 신탁회사 법무법인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게 지역조합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다가 선전하러 근데 결국엔 이게 99.9도 안 되고 100%를 확보해야 딱 삽을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95%만 확보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50%의 동의서를 얻으면 비로소 외부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할 수 있고, 80%를 맞추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95% 토지를 매수를 확보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요. 나머지 5%는 강제로 매도 청구로 이제.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근데 95%가 되어야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이 비율이 너무 가혹해요. 너무 높아요. 재개발은 75%입니다. 그렇죠. 재건축도 75%예요. 94%에서 몇몇 집이 우리 안 팔래 하고서 알을 받거나 높은 금액을 불러버리면. 그렇죠. 아주 피곤하죠. 94% 확보했는데 그 사람이 팔아야지만 95가 되고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면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전체 대지 면적의 95%니까 이 전체 사업구역을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구역 변경하는 그렇죠. 거를 관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95%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도정법이 아니라서 더 수월한가요, 그렇게 하기가? 도정법에서는 이제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여기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이 뭐 쉽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알박기라면 뭐 할 수도 있죠. 망할 곳을 걸러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확보, 덜 된 곳은 무조건 다 버려라. 근데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입할 때. 그렇죠. 근데 정보 공개 청구는 가입을 해야 청구를 하는 건데, 가입 전에는 청구를 못 하고, 거기서 쓸 때 토지 확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막 70% 됐다는 놈 이렇게 일일이 따지면 또 사람 되게 치사한 사람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진상 취급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분위기에 휩쓸려 쓰게 되죠. 하지만 녹음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토지 확보 비율 써주십시오. 50%로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토지 확보가 안 됐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취소나 해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도 되도록이면은 연말 12월 11일 이후에 가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12월 11일 이후에 가입을 하면 30일 이내에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을 해버렸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난 정말 빠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상대방이 속였다는 걸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편법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열람복사 청구를 한다거나 확정이 안 되는 건데 왜 확정된다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적당한 값에 화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입한 초기 분담금에서요 대부분 업무 대행비라고 해서 업무 대행비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 냈는데 2,500만 원 업무 대행비 빼고 1,500만 원을 돌려받는데 아니 겨우 1,500 돌려받으려고 그래? 나 그냥 소송에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역조합이 좀 무서운 게요. 다른 매매 계약은요. 계약금을 내고 나 이거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금 내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되는데 해제가 안 돼요. 지역조합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처음에 분담금 5천만 원 냈어요? 나 아닌 것 같아서 5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나 빼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빼주세요. 안 돼. 어디가 빨리 와. 두 번째 부담금 내세요. 중도금 내세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렁에 빠지는 그걸 단절시키는 차원에서라도 4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업무대행비를 까고 1,500만 원만 돌려받는 행위가 그렇게 이득이 아닌 게 아니고 앞으로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 떨어지는 주식 같네요. 예, 그렇죠. 손절을 맞습니다. 빨리 해버려야. 예, 가만 놔두면 더 손해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관계 단절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협상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탈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덕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골탕을 먹으면서 이 법 제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순국선열에 은혜를 입어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법인에서요. 지역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거 탈퇴해달라는 소송도 많이 했어요. 지역조합은 악의 축이다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매우 좋아졌어요, 요새. 자, 지금까지 김양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